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수학TV에 저희 이제 세디 원장님 초대 네. 드디어 했습니다. 네, 영재사색에서 항상 이제 뵙는데 또 쌤TV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는 언제 불러주시나 했는데 제가 찔러서 나왔잖아요. 그 세디 안 원장님 불러주시길래. 소개를 드리면은 네. 그 대치동에서 알만한 영재들만 가는 영어 유치원의 입시에 탑을 달리고 계시는 그래서 되게 합격률이 너무너무 좋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엄마들이 안달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좀 들어보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네. 뭐 영재사색으로는 이제 영재라는 그런 이름이 처음 달리는 정말 유아 때부터 초등 쭉 넘어갈 때까지 이미 좀 많은 얘기를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아니면 관심사가 생기게 된 게 결국은 그런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같이 어떤 주제가 이제 공통된 의견이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는지가 각자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너무 만나면 얘기할 게 끊이지가 않고 뭐 정말 우리 비슷한 또 같이 다니는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저희 이 촬영도 지금 만난 지 수다만 지금 몇 시간째 떨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카메라 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사실 원래 또 수다 떨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PD님 퇴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세디 원장님을 만난 게 이제 21년도 책수고 하반기 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룬이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들의 그 입시가 치열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큰 애들만 네. 가르치다가 이제 또 그러니까 개발하게 돼서 어린아이들 수업 때문에 세디 원장님하고 2년 돼서 이룬이 때문에 가게 된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그 아이들 고사리 같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막 연필을 주고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21년도만 해도 또 조금 더 그때보다 더 응시 인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워낙 애기들도 적게 나시고 그 친구들이 이제 이런 학습식에 뛰어드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확산이 돼서 뭐 아예 모르시는 분은 정말 그런 게 무슨 소리지 하시지만은 또 그 안에서는 정말 울고 늘 진짜 진짜 어머님들 그 좌절감도 어디 가서 공부로는 진짜 빠지시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진짜 내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안 떤 것 같다면서 사실 오늘 이제 촬영 일자 기준으로 오늘 시험이 시작을 했거든요. 아. 이게 3개월의 대장정인데 뭐 4개월 정도 되죠. 근데 정말 1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이 정말 자리 잡는 것도 얼마나 똑같이 접수를 했는데 저는 10월에 했는데 12월에 됐고 막 우시고 막 너무 속상해하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럴 만도 하죠. 이렇게 엄마의 잠깐의 클릭으로 인해서 똑같은 출발 현상이 있는 아이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아니 것도 클릭을 안 안타깝죠. 해봐서 클릭을 빨리 해야 되나요? 순서대로 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0초고 이것도 이제 업체를 여러 군데 이제 해서 왜냐면 저도 저는 못해요. 이거 잘하세요? 그래도 그 경험이 클릭 수가 이 동네에서 클릭 안 하는 거 없잖아요. 저는 그 유일하게 클릭에 성공했던 학원이 어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는 네. 그 피땡땡 학원. 거기도 제가 처음에 시도를 해서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매번 들어가서 왜 캔슬난 자리. 네. 별로 빠르지 않으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걸로. 보니까. 여기서 의외로 대표님이 제일 빠르실 것 저는 같은데? 아니 저는 클릭을 해본 적이 아니, 없어요. 인스타도 여기가 제일 핫해. 아니 인스타만 잘해요. 아 그럼 나는 느려. 어머님 이렇게 빨리 가면 접수 순서대로 되는 서버 거예요? 시간을 따고 이제 네이버 시계 이런 거로는 부족하고 서버 시간 하고 네이버 시계 하고 그리고 0초에 들어가면 늦고 이 0.5 그 전에 로그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래서 계산을 새로 해서 고침.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작성 항목이 다 많거든요. 아, 저 제가. 이번에 성공했네요. 7세 저희 아들. 넷째 하나 딱 잡았어요. 진짜요? 오. 딱 좋은 날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아, 그때 진짜? 할 때 로그인 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바뀌기 그 초시계 보고 있어야 돼요. 뭘로 했어요? 무슨 시계로 했어요?
저는 그냥 네이버 시계? 핸드폰 시계 보면서 어느 나라 얘기인지 핸드폰 저는 시계 보면서 도대체 초시계 보면 한 30초에서 20초 전에 네. 세로 고침 누르면 바로 리뉴가 되면서 이게 딱 창이 뜨잖아요. 근데 네. 조금 느린 곳은 몇 번 버벅거려요. 네. 계속 눌러야죠, 계속. 그럼 계속 세로 고침 하다가 딱 뜨면은 그 순간 날짜를 고민하는 순간 끝나. 그쵸? 그냥 내 의식의 흐름대로 움직여야 돼. 날짜를 고민하는 순간 끝나. 내가 막 11일이 무슨 요일이 내가 그날 반찬가 하면 생각하는 이런 거는 이제 사치예요. 미리 날짜도 네. 정해놓고 시간도 딱 정해놓고 빨리 스크롤해서 그 날짜에 바로 클릭. 그러면 이제 네. 그거 못 하셔서 속상하신 거예요? 그날 그게 밤까지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근데 그거는 이해가 남편도 달랠 수가 없고 이제 뭐 이미 벌어진 건데 근데 똑같은 출판사상에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에 어머님들이 이제 속상해하시고 실제 결과는 뭐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뭐 또 그게 무조건 합격인 건 아닌데 그만큼 계산할 게 너무 많고 아이니까. 난 그게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러면 처음 보는 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다 이미 그 인원수가 채워지면 12월 달 본 애들은 안 되는 더 어려운가? 사실은 매년 1월 말에 마감을 하는데 그것도 그들이 말해준 건 아니죠. 그냥 통계적으로 그럼 통계적으로 몇 대 몇이에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진짜 맥시멈 4대1 정도는 되는 4대1, 것 같은데 근데 4대1.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사실 3.5대1, 4대1인데 근데 막강한 3명 그렇지. 사실은 모두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3명이면 그리고 유하면 어떤 게 깊이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뭐 조금 고학년만 돼도 어떤 문해력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그 몇 년 동안의 그런 거가 녹아져 내려인 거에서 빠르게 문제를 쳐내는 게 있는데 유아는 정말 그날의 컨디션이나 맞아. 뭐 그날 아침에 맞아. 열나면 정말 어떻게 끝난 될지 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도 내가 오늘로 인해서 이 3년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아이들이 생각도 사실은 별로 없고 되게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왜 하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게 어려워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입시, 지금 네. 애기들이 하는 그 입시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달리실까요? 꼭 거기 아니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전 정 원장님한테도 여쭙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응. 그거를 왜냐면 체험을 진짜 애기 경험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한 게 저는 이제 비대치권에서도 영어 예, 유치원을 예, 예. 보냈고 지금 이제 대치권에서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비대치권에 다닌 친구들 그리고 또 주변의 친구들 지금 비대치권에서 다니고 있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자녀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대치권만의 그 노하우가 있는 거는 저도 느껴져요. 오.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자체 내에서도 우리는 대치동에 있는 영어 유치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브랜드여도 예를 들면 똑같은 브랜드여도 타 지역에 있는 영어 유치원보다 우리는 아이들의 능력을 더 빨리 그리고 되게 튼튼하게 잘 끌어올려야 돼라는 일종의 사명감이 선생님들한테도 있고 그 각 유치원의 영어 부장 선생님들, 그 커리큘럼을 개발하시는 부장 선생님들조차도 여기는 대치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아이들을 확실히 이렇게 실력을 올려줘야 돼. 이 사명감이 정말 투철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명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주변에 다른 친구들하고 영어 유치원 다닌 걸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3년 다닌 거와 비대치권에서 3년 다닌 거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3년 다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비대치권에서 다닌 아이들의 예를 들면 얘네들이 졸업할 때 비대치권은 뭐 초등 한 4, 5, 6학년의 수준으로 졸업을 하면 비대치권은 뭐 초등 한 2학년, 3학년의 레벨 이게 확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영어를 좀 빨리 어차피 요새 어머니들께서 영어는 저학년 때 그리고부터는 닥수잖아요. 달리기. 사실 영어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하나? 영유 애들이 영어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빨리 끝내니까 수학을 할 시간이 나는 거죠. 그만큼 수학을 충분히 적실 시간이 되는 거죠. 저는 영어 선생님이지만 그렇게 말을 하긴 하거든요. 아니 뭐 영어 통번역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리고 자세도 달라요. 그러니까는 영어 유치원에서 하면 이제 뭔가 아이들이 학습하는 훈련이 되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서도 이제 그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일반 유치원이나 뭐 이곳에서 학습했던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계속 학습식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내가 자리 잡고 뭔가 앉아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영어 유치원 성향에 따라서 수학이 오는 아이들의 자세가 되게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정 영어 유치원의 어떤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뭐 밝히긴 좀 그런데 확실히 자세가 잘 나오는 유치원이 있죠. 그래서 뭐 초등은 그런 기준으로 나누진 않지만은 그래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유아 시기에 이제 또 유치원을 영유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입시를 1년 가까이를 애기들이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내년 애기들은 이제 또 3살을 또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스럽게 약간 논리적인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약간 충분히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병행을 조금씩은 해줘야지 그맘때 형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논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맘때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들이 배어나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되 그러니까 조금 병행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못 내나 마음에서. 네. 근데 진짜 올 몰입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20까지 쓰고 셀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은 하지도 않아도 돼. 근데 영어와 마찬가지로 수학도 그맘때 요즘 4살이 저는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게 5살이어도 빠르다라고 생각했는데 4살 애기들이 다 이거를 수용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4살 애기들이 진짜 예. 이런 말 하시면 조금 웃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정말 웃으시는 게 아니라 미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 스카처럼 공부해요. 예, 예, 예. 깜짝 깜짝 자기가 놀래. 넘기면서 필기하면서 공부한다니까. 잘 좀 찍어 놓으세요. 어머니 허락 좀 받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유아라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면 또 그렇게 가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어머님들은 어쨌든 간 자기 가치관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아이가 어쨌든 그렇게 좋은 그런 같은 공부 영향, 공부 분위기가 좀 좋게 가는 거를 좀 원했고. 그러니까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여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제 중고등학생 폭스처럼 몸만 애기야. 자세는 꼿꼿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있으시지 않아요? 있어요. 그리고 좀 솔직히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알려주면 착착착착 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영어여서가 아니라 모든 예, 과목에서. 그냥 기본적인 습득, 그러니까 인과 아웃의 관계가 굉장히 빨라서 이거를 하는 친구들이 무리가 없구나라는 걸 저도 놀래고 사실 저도 제가 아이 엄마니까 저희 아이하고 또 비교가 되면서 와 이런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은 수학은 그냥 잘 하겠다는 다 보여요. 보이는데 거기에다 이제 태도까지 조금 좋으면 뭐 그런 친구들은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근데 저도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어머님한테 자세하게 얘기는 드릴 수는 없죠. 이제 일단은 어떤 앞전에 있는 입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게 결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달려오면서 아이가 얻어가는 거는 분명히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좀 어쨌든 다른 과목을 이제 시작을 해도 충분히 그런 이제 앉아 있는 게 편안하니까 그걸 억지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얘기하는 게 기본 자세가 돼 있으니까 하다못해 이제 뭐 무언가 미술을 해도 그렇고 뭐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어머님들이. 내일 그런 첫 생각을 해요. 합격자가 나오나요?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이렇게 벌려져 있다 보니까 그쵸. 동시에 다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이제 시간차가 있어서 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사실은 거의 초반에는 안 뽑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당연히 엄마 마음은 난 남들보다 조금 빨리 끝내고 연말에는 그래도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은 어차피 고생하는데 너무 뒷쪽에 가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자리가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70자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랑 정말 30자리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 중에도 남자 TU가 몇 명이야.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괜히 애기한테 그러니까 그냥 이왕 하실 거 빨리 하시고 정말 그동안 뭐 하고 싶었던 한글 공부. 애기들 한글도 너무 하고 싶어해요. 막 가나다라 티처. 근데 저는 못하게 하는데 너무 하고 싶어하고 언어가 빠른 친구일수록 그런 것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빠르고 그쵸.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냥 하나의 자극만 받는 게 조금 아쉬우니 빨리 끝내고 다양한 거를 바로 자극을 시작하라는 취지로 이제 빨리빨리 하자고 하는 건데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건 아니야 하면서 고민하시다가 막판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막 이러신 분도 계세요. 여기서 팁 하나. 뭐냐면 애기들 수업을 저도 이제 큰 애들만 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근데 시각화로 특허를 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연산 파트 쪽은 그러니까 언어 빠른 애들이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네. 만지고 이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언어 빠른 애들이 빨라요? 빨라요. 맞아요. 빨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도 빠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자네 쪽 논리적인 쪽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들보다 남자친구 이렇게 공식화 이렇게 네네. 돼 있는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시각화를 시키니까 그것도 이제 극복이 되고 네. 또 하나는 남자애들이 또 시각화가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근데 말 잘하는 남자아이들은 밑에 들어가서 하나도 안 보는데 이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그거를 귀로 듣는 거를 가지고 또 기억을 해가지고 또 연산이 되고 아니 예. 제가 이렇게 언어를 처음에 가르칠 때 두 가지 타입의 아마 정원님 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시각형 친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청각형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제가 영어를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림이 이거다 뭐 멀프가 이거다 말하면 그거를 사운드로 세티 티처가 이렇게 말하는 음을 기억해서 그걸 그렇게 막 장난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똑같이 빠르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고 그 시각을 이렇게 그림을 쫙 기억해가지고 그 그렇죠. 단어를 캐치하는 애가 친구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둘 중에 어쨌든 그 친구는 뭐가 하나 더 빠르면 빨라요. 그러니까 시각형일 수도 있고 청각.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두 가지가 연산도 다 그래요. 예, 유아 적용이 연산도 되는구나. 유아 연산은 저는 이제 네. 본능 연산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직산이라는 언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시각화, 청각화가 전부 다 이제 본능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7, 8세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어린아이들이 유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시각과 청각이 본능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비교는 또 정 원장님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영어도 가르치셨고 그쵸. 저희 대치동 샘수학의 지금 미래도 너무 훌륭하게 잘 이렇게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성장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느끼시죠. 그러니까 저 수학을 이렇게 너무 궁금해요. 접근시키는 게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하고 네네. 굉장히 밀접하죠. 네. 저는 언어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어린애들 자체가 네. 그 발달 자체가 그 말하고 처음에 우선 무조건 말하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빠른 친구들이 모든 학습이 다 빨라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영재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첫 번째가 얘가 언어가 얼마나 발달을 하느냐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말 잘하는 네. 애들이 왜 좀 영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서 좀 말을 빨리 트이고 그리고 이 말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거에 좀 이렇게 빠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그건 모든 과목에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미술 같은 경우도 요새는 막 그림만 그리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 잘하는 그래요? 친구, 내 그림을 어떻게 예쁘게 잘 설명하는 친구. 그러니까 말 잘하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여기서 하나 있는데 애기들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청각형, 시각형 어쨌든 그렇게 양쪽으로라도 빠른 친구 아니면 그렇지 않은 친구도 솔직히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조금 말도 조금 느리고 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느리고 똑같이 언어 이렇게 타이밍에서 살짝 좀 그렇고 왜 똑같은 걸 보고 막 풀이를 써도 조금 느린 듯한 그런 친구들은
그럼 이 친구가 영재면 이 친구는 영재가 아닌가요? 이 친구는 그건 이제 잘하는 걸 봐야지 어렸을 때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우선은 그 연령대가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는 이 네. 말로 얼마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걸 표현하고 말을 얼만큼 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니까. 근데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 저는 그런 케이스는 많이 못 봤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말을 되게 천천히 하는데 네. 이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왜 주변에 어른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 보면 저는 말을 늦게 트였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똑똑하지 않았대요. 이런 말씀 그렇죠. 하시는 네, 분들. 네. 여자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말 하는 분들 본 적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지 여자친구들 중에 말을 못하는 여자분들 친구가 중에 조금 똑똑하고 공부를 네.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는 그렇죠. 어. 우리 엄마가 말 늦게 했다는 얘기 없어. 소자 한글 깼대요. 몇 살 때 뭐 똑똑하지. 걸음마도 빠르고 말도 잘했대요.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가도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하느라고 빨리 발화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수학을 가르쳐 보면 여자애들은 즉각 반응이 나오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한참 생각해요. 한 템포 늦어. 두 그러니까 템포 늦어. 언어에서는 선생님의 을 듣고 있는 건가? 약간 계속 빨리 반응을 해주라고 이제 푸시를 해도 아이들은 그거에 좀 빠르게 막 탁탁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을, 그러니까 몰라서 반응이 없으면 저희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눈빛이 있잖아요. 수업을 그쵸. 하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눈빛이면은 걔는 이제 가능성은 더 커면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그런 게 또 이제 늦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 그쵸.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유아들 그러니까 뇌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도 아니고 근데 유아들을 실제로 접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을 보내놓고 나서 제일 궁금한 거는 하여튼 아웃풋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첫날부터 물어보세요. 뭐 어디까지, 배웠어? 네. 뭐 배웠어? 5살이 뭘 얘기를 하겠어? 아 몰라.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재밌었다고 3개월 차에도 재밌었다고는 하죠. 근데 3개월 차에도 몰라, 4개월 차에도 몰라.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1이 들어가서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서 2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이게 너무 맞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어느 순간에 쌓이고 누적된 것이 3개월 차에 터질 때 있고 4개월 차에 터질 때 5개월 차에 터질 때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학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다고 7개월 차셨거든요. 그래서 5개월 차에 너무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 책을 먼저 또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술 풀어놓으시는데 이게 되고 있는 게 맞아? 막 그러실 5개월 수 동안. 있지,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 유아들은 특히 정말 6개월을 딱 넘겨보셔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사실은 대치동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 좋아서 막 그렇게 오셨는데 4개월 차, 3개월 차 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입시는 그래도 기다려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또 기다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짜 1년이면은 그러니까 5세가 1년 동안의 숙제 없이 정말 세 자리 빼기까지 하고 구구단까지 한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숙제는 기다림. 저희 그래가지고 못 기다리시는 어머님들이 몇 분이 저희도 계세요. 그거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머니들이 항상 집에서 시키면 못해요. 이거 되는 다. 거 맞아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제가 일부러 앞에다가 이제 애들이 계산하고 하는 거, 연산하는 거를 일부러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이게 한다. 근데 이제 애들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신날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엄마가 풀어봐 했을 때 그 벌써 상황이 긴장하지. 어떠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바로바로 하면 안 된다. 어른도 텔레비전 보다가
책 보면 이게 전환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5분에 10분의 네. 시간이 걸리는데 유아들 같은 경우는 막 놀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야 5 더하기 5는 뭐야? 이러면 애가 갑자기 어른도 5분 10분 걸리는 게 유아는 그게 바로 1초 뭐 30초 만에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수업 시간에도 애들이 빨리빨리 나오는 애가 있지만 자기가 배웠던 거를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동영상을 보시면 아 제가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였는데 다 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 5분 10분 기다려야 되는 거 한 뭐 3달 6달 기다려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모르시는 저는 거죠. 아예 얘기를 해요. 그 갭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한 거가 어젯밤에 한 거 오늘 아침에 이게 일치되지가 않는다. 근데 너무 그렇게 더블 크로스 체크를 하시고 맞나 아닌가를 계속 생각하시고 아니면 옮겨봐 뭔가 아닌가 봐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뭐 제 학원이 좋아서 뭐 제가 좋아서 제가 잘해서 그런 말이 정말 아니고 오죽하면 저도 저희 애는 학원 진짜 1, 2년은 보고 넣는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학원이 좋아서 나빠서를 다 떠나서 어떤 거를 넣었을 때 그 효과가 바로 그렇게 검증이 되는 게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요구하고 한다는 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그런 특히 유아일수록 그래서 이게 너무 엄마가 오늘 뭐 했어? 뭐 어땠는데? 한번 보여줘봐. 어땠는데? 막 들춰보시고 이거 왜 안 했어? 다시 해봐.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아이들이 근데 그렇게 그게 또 몇 번 계속 되면 아 엄마가 이제 나를 체크한다 아니 평가하려고 한다 해서 더 안 보여주게 되는 것 하려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에서만 한다든지 뭐 반대로 뭐 어떤 사람 앞에서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무조건 그거에 관해서는 조금 엄마가 믿어주는 게 필요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쌓이고 이렇게 탁 터지는 시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어제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아 갑자기 두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한 자리를 하더니 두 자리 아무렇지가 않게 하고 또 빼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6세 그 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산 두 자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세 자리 빼기 두 자리 했는데 그거를 엄마 문제 내줘봐 해가지고 받아내림 2번 있는 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세 자리 빼기 두 자리를 6세가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기까지는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그러니까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이게 다 들어가서 이게 꿰어져서 탁 터지는 것 같아요. 영어도 그런가요? 그렇죠. 모든 공부가 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희한해요. 아니 근데 모든 공부가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급하실까요? 이제 어머님들이 다양한 스타일도 있고 저희도 이제 엄마고 그런데 왜 어머님들 중에 진짜로 탑 오브 더 탑 어머님들은 전혀 되게 신경 안 쓰세요. 실제로 만나뵈면 그냥 성향 자체가 조금 조용하신데 막 이렇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되게 조용하신데 오히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막 드러내는 거나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 정말 아니면 또 약간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둔감한 느낌이 들 정도로다가 살짝은 좀 이렇게 느릿느릿 움직이시고 좀 기다리고 약간 정 원장님 어머니 그런 정 원장님 어머니 네네네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그게 또 정말 둔감하고 관심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시는 어머님 말고 좀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다 보면 나쁜 건 아니지만 옆에 흔들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냥 조금 그런 데서 좀 먼 듯한데 정말 꾸준하시고 성실하신 어머님이 결국은 이렇게 상위권에서도 탑 오브 더 탑이시고 그럼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그 애는 왜 그러지? 왜 누구지?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막 회자가 되는 항상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걸 결정을 하셨으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고민을 하시고 이제 생각해 보시거나 아이한테 어떤 걸 해줬다가 그거를 쭉 밀고 나가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을 보시기를 조금은 기다려 달라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 자체도 이거 했다가 저희 애는 어떠냐면은 뭐 하는 거를 그렇게 끄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 했다가 나는 끊었어. 그러니까 수영을 다니다가 엄마가 나는 끊었어. 뭐 이게 그거가 그 자체도 아이한테는 뭐 저는 했다가 안 맞아서 뭐 이걸 농구로 돌려볼까 해서 후딱 그냥 바꾼 거지만 근데 저는 수영을 넣어도 2년 반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아닐 때는 뭐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거 자체도 아이한테는 되게 내 모든 게 이제 딱 바뀌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적응하고 또 학습법에 적응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무슨 선생님이든 학습법이든 사실은 좀 오래 가는 그게 제가 아니어도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설명회를 저희가 이제 약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어머님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약 아닌 서약을 받으면서 서로 간에 신뢰로 그렇게 해서 저는 5세도 빠르다라고 생각했는데 5세 아웃풋을 저희가 다 냈잖아요. 그래서 4세를 저희가 또 받고 있잖아요. 근데 4세도 5세랑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4세들은 애기들이 말도 잘하지만 그러니까 또 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놀이식이니까 정말 이제 재밌게 이제 또 접근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요번 설명회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을 저희가 타겟을 3, 4, 5, 6세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면은 그 유치원에서 또 어떤 부분을 또 해줘야 되나 연령별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꼭 뭐 저희를 선택하건 선택하시지 않건 이제 좋은 정보로서 이렇게 들으시면 왜냐하면 저는 단언컨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서는 그러니까 유아 수학에서는 연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최초의 이제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누가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수백 명 애들을 또 이제 2년 동안에 3년 동안에 봤으니까 그리고 아웃풋도 그만큼 나왔고 대치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소마 저는 옆에서 봤잖아요. 예, 그렇죠. 애기들 다 애기들이 너무 신기하고 가르치셨던 영어 애기. 할 때 네, 그 친구도 봤는데 진짜 꾸준히 정말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엄마 손잡고 온다기보다는 정말 딱 애기랑 엄마랑 조용히 오셔가지고 진짜 막 자주 들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신다 되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또 언지를 살짝 주시긴 했어요. 잘한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막 그런 결과들이 뭐 소마 결과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을 착착 받아오면서 그냥 독보적인 거죠. 그리고 너무 진짜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저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영어를 너무 일찍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거기도 했죠. 일찍 해서 수라는 것이나 이런 것이 한창 이제 한글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것은 한글과 수학은 다 그냥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이야. 나는 잘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힘들어해서 제가 막 저희 동네 구모님 눈물표 다 바꿔보고 뭐 꼬마샘도 막 진짜 욕심 책 욕심 많거든요.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막 이거 풀려보고 저거 풀려보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 진짜 제가 진짜 어느 날 밤 10시에 이영미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정말 뭔가 다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돼서 정말 그냥 믿고 이제 저희 수업하는 곳에서 이제 저희 아이랑 저희 아이 친구들이랑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진짜로 이건 정말 선생님한테 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상담도 안 했어. 맞아. 제가 바빠서 뭐 저희 아이 잘했나요? 뭐 어떤 거 나가고 계세요?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종이 연습장에다가 영어니까 이제 뭐 종이가 많잖아요. 자기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이 수를 가지고 정말 노는 모습? 그러니까 이론이가 수 감각이 좋았었어요. 네, 아주. 그거를 정말로 처음으로 수학이라는 것을 즐겁게 자기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엄마한테 풀어보라면서 자기가 큰 수를 가지고 막 저한테 보여주는데 세상에 이런 수도 있다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아이가 수에 대해서 자신감을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근데 냉장고에다가 자기가 보여준다고 자기가 아는 수를 다 써놓고 그 샘수학에서 그 배웠던 그 이제 처음에 1부터 10까지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더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커리큘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큰 수를 만드는 그거를 그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그 당시에 막 가위줄 잘 못했는데 다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만큼의 수를 안다 그렇지. 이게 너무너무 맞아요. 재밌는 거예요 아이가 놀이처럼 큰 수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수적으로 굉장히 저는 되게 이룬이한테 좀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까지만 들으면 저희 아이가 마치 막 이렇게 탁 각 잡고 막 스타 스타일로 했을 것 같지만 아니 누워 있으면 아니에요. 누워 있는 대로 하고 아니었어요. 조금 찌그러져 있으면 사실은 어디 있니? 맞아요. 그 맨날 당시에 사실 뭐 이렇게 뭐 5세니까. 했었던 나름의 이제 또 영유를 그렇게 합격했었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수를 나 엄마가 저런 거 읽어보라고
하는 그런 거야. 수학은 그런 거야. 그래서 피했었어요, 아이가. 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고 하니까 피해서 제 기억에 그때 이렇게 책상 저희가 이제 마룻바닥이어가지고 밑에서 자기는 이거는 안 할 거고 그냥 자기는 이걸로 레고만 만들 거라고 했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그러면서 이게 애기들 친구들 여기 있는데 요 혼자 바닥에서 이렇게 막 그거를 맞아. 그래서 자기는 요건 좋대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했었죠. 이 이론이 같은 스타일이 뭐냐면 친구들이 여기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없어. 저쪽에 있어요. 근데 만들면서 귀동량. 네. 그 되게 커요, 그것도.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다 기억해요. 영어를 네. 어렸을 때 노출을 하니까 네. 듣는 게 네. 발달이 됐을 맞아요.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뭐 전업주부고 그랬을 당시에 아이 이제 막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무조건 소리를 틀어놨거든요. 모든 소리.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음악 소리, 뭐 아니면 라디오 소리, 뭐 세계 각국의 뭐 그런 어플이 있어요. 뭐 그런 세계 각국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뉴스, 뭐 아니면 진짜 그냥 토크쇼 계속 소리를 뭐 그리고 뭐 어떤 의성어라 그러나 그런 뭐 동요는 아니지만 그런 말 다 틀어놓고 계속 자극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랑 심심하니까 그거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책 깔아놓고 만져보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청각이 좀 빠르지.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빠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쪽에 있다가 여기다 물어보는데 이룬이가 대답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효과를 본 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지금도 같이 하고 있지만은 대표님이랑 그 같이 이제 방 너머로 같이 수업을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당시에 또 원장 직강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룬이가 그냥 엄마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엄마 기다리고 있으면 문 살짝 열린 사이로 이제 옆 수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이제 갖죠. 네, 그 수학의 그 소리가 막 들리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혼자 뭘 쓰나 봤더니 수를 이제 자기가 소리로 들은 소리와 수와 내가 그 알고 있던 수가 연결이 되면서 한글이 굳이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글이 장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한글도 좀 극복을 하니까 그 수가 이제 연결이 돼서 좋아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문해력의 힘든 구간이 계속 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수를 처음 접한 아이가 수라는 세계를 열어줬다는 그런 계기가 왜 우리 딱 첫눈에 반한 것처럼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그 블럭과 어떤 그 소리로 수를 처음 접했다는 게 너무 아직도 되게 감사하고 아직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제 게이트 솔직히 뭐 이런 건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뭐 수학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했을 때 되게 이영미 원장님은 프로그램을 많이 소개를 했고 그건 말도 안 하긴 했어요, 대표님한테. 근데 뭐 제가 소개했어요. 뭐 그런 것도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어쨌든 이제 제 게이트 입시가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학을 아직은 입시 때문에 못 접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까 했을 때 이 수학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결정은 엄마의 몫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지금은 또 바쁘시지만 전 옆에서 맨날 부원장님도 보거든요. 저 원장님도 보고 하면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이 진짜 책임감 갖고 해주시니까 뭐 못해도 뭐는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또 같이 설명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신 있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에 자신 있게 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 이제 또 유치원 가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프로그램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죠.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서 지금 2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책이 나온 지는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유아 수학에 있어서의 어떤 가이드는 분명하게 유아들도 그러니까 교과 수학을 하기 위한 연산을 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연산은 외우기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산은 여자친구들이 더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산은 암기력 좋은 친구들이 잘해요. 근데 그게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작정 외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논리를 다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아서부터 그냥 암기를 한 친구들하고 논리로서 수학을 접근한 친구하고 분명히 그때 이제 내 크기나 내 발달에
무조건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이제 아웃풋으로 얘기를 하죠. 아웃풋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시는 어머님들은 아웃풋을 저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6개월 넘겼으면 1년까지 딱 가보면 정말 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 이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전부 다 나오는 이제 아웃풋들이어서 요번에 이제 저는 많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4세. 그 다음에 4세 반 만듭니다. 그리고 5세는 워낙에 이제 늘 5세들은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6세 중간에 이제 늦기 시작하는 유치원 적응시키고 그 다음에 6세 때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5세 때 오면 가장 좋지만 6세 때 오면은 또 기간을 조금 더 이제 단축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이제 학교 준비할 수 있는 7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령층이 되고, 그 이후에는 6세, 7세, 8세들이 융합연산으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곱셈 끝나고 덧셈 끝나고 뺄셈하고 뺄셈 끝나고 곱셈하고 곱셈 끝나고 나눗셈하고, 우리는 끊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하나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는 사례 발표들을 해드리면서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처음에 이제 설명회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그 신뢰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 안 나오면 이제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하시면 되죠. 저는 저희 아이들 진짜 뭐 1년 가까이 끌고 오면서 진짜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아이들한테.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합격이라는 결과를 중시하시지만, 저는 아이들을 진짜로, 제가 선생님이지만 정말 한 명 한 명 진짜 이 아이들의 혹시나 공부 정서가 다칠까봐 정말 제가 정말 개그맨처럼 하고, 어머님들은 막 선생님 혼내주세요, 뭐 꼼꼼하게 짚어주세요 하시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아이한테 접근을 또 못하면서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했던 이유가, 아이한테 너 이거 O 아니고 U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그거를 하나 고칠 수 있을지언정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늘 그거를 체크받는다는 어떤, 선생님은 그런 존재가 나를 확인하시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으면 해서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아이들을 진짜 좋은 걸로 수학을 먼저 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는 나는 좀 잘해서 막 발표도 잘하고 내 합격했어. 근데 수학은 아니야.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수학은 어려워. 수학은 선생님 시험 잘 맞아야 돼. 이렇게 점점 거기에 대해서 작아지고, 요즘 그렇잖아요, 수학이. 저는 수학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학은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즐거워야 돼요. 내가 해볼만 하지 뭐라고 좀 덤비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를 더군다나 유아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이게 영어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영어가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을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빨리 접하게 하면서 이걸 성과 중심으로 가는 거에서 아이들의 수학 정서가 다칠까봐 전 너무 조바심이 또 나고, 막 그래서 과감하게 추천을 또 못 하겠어요. 막 뭐 달리시라, 레테 막 뭐 이겨야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영원 이기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진짜 이렇게 즐겁게 접근하는 게 맞고, 그 수학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랑 수학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달라요. 근자감 있어야 그쵸. 돼요. 예, 왜냐하면 이런 마음. 떨려버리면 모든 거를 갖다가 닫아놓는 게 이제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 중에서, 학부모님 중에서 이 사업을 조금 또 이제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말씀을, 얘는 쌤 수학 다니면서 진짜 근자감 하나는 끝내줘요. 근자감. 그래서 근데 근자감 그거 얘기. 있어야 돼요, 응, 정말. 응. 그래서 요즘처럼, 그러니까 조금 각박하지만 저는 3학년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시 안 하고 그다음 숙제 없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가고 싶은 이제 바람이 있어서 여지껏 왔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아기들이 좀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요번에 이제 11월 18일 저희 이제 저 맞게 설명해. 가는 거겠죠? 정 원장님? 엄마로서. 엄마로서 저 그래가지고 세대 네. 원장님한테 저 애들 막내 오. 맡기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워낙에, 그러니까 제일 저는 그때 감동받았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기들을 저렇게 진짜 50분, 무슨 애기가 50분을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80분 이렇게 가는데도 정말 숨을 안 쉬고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들은 과자도 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애기들 얼르고 달르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수업을 하시고 무슨 진짜 고입시생처럼 애기들한테 그렇게 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사실은. 수업적인 면에서 아가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진짜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 시간에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 나도 저렇게 큰 애들 데리고도 저만큼 못하는데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또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애기도 그렇게 어떻게 50분을 근데 저희가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대표님 바빠서 못 보시죠? 저는 부원장님이랑 선생님들 보는데 진짜 부원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대단하세요. 네, 진짜 저는 예. 진짜 하여튼 저희가 야심차게 또 이제 같이 준비를 해서 11월 18일 날 10시에 저 벌써 4살 어머니 받았습니다. 먼저 네. 오셔가지고 발빠르게 또 신청하셨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뵈면 됐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제 쌤삽 TV에 이렇게 오셔서 좀 유아 정서, 영어 정서, 수학 정서 함께 이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수다는 계속된다. 예, 또 이제 저희도 설명할 때. 한번 또 넘어갈게요. 네, 예. 오세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